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솔루션 데이 두 번째 세션 컨텐트 클라우드를 위한 통합 문서 관리라는 주제로 오라클 쿨의 곽동훈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지금 한 6년간 지금 이렇게 짚어서 하고 있는데 예. 컨텐트 클라우드란 말 오늘 이제 처음 봅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니까 예, 예. 이 컨텐트 클라우드의 개념이 뭔지 예.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떤 건지.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클라우드 구름 위에다가 정보들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클라우드인데 네. 컨텐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아마 문서 관리나 컨텐츠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뭐 KM이 되건 그루비어가 되건 뭐 포탈이 되건 네.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마다 별도의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컨텐트 저장을 위한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저장된 스토리지 같은 것들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에 그 관리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 컨텐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KM이나 그루비어나 이런 레가시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들을 다 ECM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리파지토리 안에다 넣어놓고 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요. 개인 PC단에 있는 컨텐츠들조차도 다 ECM 서버 쪽으로 올린다는 부분이죠. 네. 좀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에서 만든 어떤 컨텐츠나 문서들 중에서 10% 정도만 공유할 수 있는, 회사가 공유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루비어 같은 곳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진짜 쓸만한 어떤 문서나 컨텐츠들은 다 개인 PC에 있더라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만든 컨텐츠나 문서들은 다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네.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컨텐트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놓고 네. 접속해가지고 항상 접속해 있으니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이제 어떤 IT 환경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충분히 데이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서버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만 해도 이런 건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네. 뭐 서버나 네트워크가 워낙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현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뭐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우리가 아까 뭐 비저형 데이터 얘기가 나오고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뭐 요즘 데이터란 말이 되게 화두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데이터란 말이. 예. 근데 그 데이터가 뭐 폭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오늘 다 컨텐트 아까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그중에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타겟하는 일반적으로 지금 그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뭐 X, Y 축 해가지고 시간하고 정보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저기 오렌지색하고 분홍색이 네.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컨텐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뭐 아래 한글이나 훈민정음이나 뭐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컨텐츠고 비정형 데이터인데 네. 그런 컨텐츠들이 뭐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에 반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로그 데이터라든지 뭐 CRM 데이터 같은 것들은 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증가하지만 컨텐츠가 증가하는 양보다는 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 평균 1년에 한 6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컨텐츠를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서, 아래글 그런 것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저는 비정형 데이터는 비디오라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만 비정형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 않고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네.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형태. 예.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 폭발적 증가한다면 예. 기업 내에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형 데이터에 비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형 정보라고 하는 건 로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RDB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정형 정보고요. RDB 테이블에다가 맞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정형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들은 예를 들어서 뭐 리포트라든지 대부분의 그 업무를 하실 때 이용하시는 어떤 컨텐츠들 자체가 다 비정형 정보들이거든요. 네네네.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보가 있었다라는 경우에 10개 정도는 DB에 저장돼서 관리되는 포인트가 있고 네. 나머지 90개 정도는 ECM 쪽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기업 내에서 어떤 그런 비전형 데이터가 어떤 나오는 어떤 소스랄까? 예.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윗단은 뭐 UCM, 이미징, 댐, URM이 있는데 그 네. 밑에 동그란 풍선들을 보시게 되면요. 네네. 컨텐츠나 문서가 생성되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PC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라든지 지식관리라든지 협업 쪽은 뭐 마케팅이나 총무나 이런 일반 사무직들이 많이 쓰시는 솔루션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UCM이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설 컨텐트 매니지먼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 스캔 받으면 확장자가 TIF 같은 어떤 이미지 파일로 떨어지고 네. 그것들을 BPM 태워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징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보시게 되면은 컨텐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뭐 소스도 있고 플래시 파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건 멀티미디어와 웹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네. 댐 솔루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제 기록물 관리 같은 거 내지는 아카이빙 네. 같은 것들이 많이 화두가 공전소 같은 거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종이 문서도 이제 보관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존 연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컨텐츠들을 기록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레코드 매니지먼트 이런 식의 큰 네 가지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전소가 몇 년 전만 되게 신문 기사에 되게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현황이 예를 5년 전 같은 경우 5년 전에만 하더라도 공전소라든지 공전소가 이제 그 공전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들 인증기관들이 몇 개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전자 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그런 인증기관들이 있었는데 공전소가 생겼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종이 문서를 많이 줄이자는 거거든요. 네네. 종이 문서 줄이고 관리 비용 같은 거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자라는 건데 최근에는 공전소가 많이 좀 의미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게 종이 문서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보통 공전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기업체보다도 네. 내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세졌고요. 그리고 네. 공전소라고 하는 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뭐 운영상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전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되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네 어떤 그 문서들, 예. 그렇죠? 기업 비밀이나 그런 것들을 외부에다가 절대로 네, 하기가 꺼려하는 문화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이제 비전형 정보들이 지금까지 수집되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예. 통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주제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이 있을 텐데. 예, 기본적으로 저기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웹센터 컨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건 네네. 이제 오라클 쪽의 ECM 제품 이름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일단 UCM이나 이미징이나 댐이나 URM 같은 것들을 통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즉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컨텐츠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러한 어떤 프로덕트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레가시 내지는 PC에서 발생하는 컨텐츠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통합도 관리하는 거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이제 데이터를 처음부터 종료할 때까지 이것도 생명주기처럼 예. 뭐 생명관리처럼 이제 생명 주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도 모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저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언제 누가 이 문서를 생성했고 언제 누가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고 언제 누가 봤고 언제 누가 업데이트했고 언제 누가 뭐 어디다 배포를 했고 언제 누가 검색을 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는 언제 누가 이거 폐기했다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보존 연한을 거쳐가지고 네. 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넘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시작에서부터 활용되고 폐기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ECM에서 로그를 남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이게 그 보안하고도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생성된다는 거는 뭐 나중에 제가 좀 더 디테일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예전엔 PC에서 생성돼서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PC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뭐 USB에 카피해도 되고 외장하드에 카피해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북을 가져 나가도 되는 거고요. 네네. 뭐 하드 디스크를 떼 나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PC에서 발생되는 컨텐츠들을 자동적이면서 약간 강압적이지만 자동적인 방법으로 ECM 쪽으로 네.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PC에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화가 된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실제 전자신문이네요. 예, 예. 네, 전자신문 실제 건데 이거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려고 이 기사를 지금? 예, 요거는 이제 전자신문에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EDMS 유턴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문서 중앙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VDI 즉 버추얼 데스크탑 뭐 인터페이스 같은 네네. PC는 아무것도 없죠. 깡통이고 대부분 모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정보들은 다 서버 쪽에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에 가는 게 이제 VDI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투자하려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네트워크 비용이나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이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라클 제품을 통해 가지고 문서 중앙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네. VDI보다는 문서 중앙화에 집중해가지고 문서 보안 쪽 그리고 문서 공유 쪽 이런 쪽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네.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확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것이 꼭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대기업들도 예. 이런 이제 통합 문서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문서 관리라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쪽에서는 기밀 문서, 뭐 연구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고객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인더스트리에서는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합 문서 관리 쪽인데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보이스 오브 보드하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래가지고 고객이 생각하는 문서 관리에 대해서 좀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좀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좀 보니까 내가 어렵게 만든 문서는 나만의 자료이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더라. 즉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공유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네. 내가 PC를 만들면은 며칠 밤낮을 막 힘들게 만드는 거는 되게 잘 만드는 문서가 있다라는 네. 경우에는 내 PC만 두고 나만 활용하려고 하지 이걸 굳이 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라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 활용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워낙에 문서가 많다 보니까 내 PC 안에 있더라도 분류 체계도 뎁스가 5개, 6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부분이 있고 컴플라이언스 관련해가지고 기록물 관리 체계, 그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관리 체계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안 된다. 보안적인 어떤 구멍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문서나 보고 문서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는 보관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서 관리 같은 것이 이게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이게 쉽지만은 않다.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예, 예.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제조업 같은 생산성이 되게 비약적 발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근데 아직까지 사무혁신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제조업의 일반 생산성 혁신만큼은 사무혁신이 안 일어나는 것 안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데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제조 쪽에서는 뭐 PI 1기, PI 2기 이런 것들 거치면서 MES다, ERP다, 6시그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시면서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생산성이 많이 제조 쪽에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네. 사무 부분을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생산성을 위해 가지고 뭐 그룹별이라든지 포탈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문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무 부분의 혁신적인 측면은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 부분의 모든 결과물들은 다 문서로 존재합니다. 종이 네, 문서가 되건 그렇죠. 전자문서로 되건 문서로 존재하는데 그 문서를 혁신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문서 관리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또 이렇게 개인 PC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기업이 관리할 수 있고 또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쉐어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네. 하자는 기본 취지거든요. 네네. 그럼으로써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F에서 시작해서 Z까지 간다든지 그 문서 자체 공유함을 해가지고 생산성 높이자라는 네. 기본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RP가 이제 90년대부터 서서 도입돼가지고 맞습니다. 2000년대 지금 되게 거의 우리나라 웬만한 큰 데들은 다 도입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ERP를 통해서 다 이제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제 비정한 데이터의 문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문서가 거기 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서가 키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PI 3기냐 4기냐 이렇게 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될 수가 있겠죠. 정말 PI 3기 사기로 보면 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서의 어떤 그런 이제 가치가 이제 증가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예전에는 문서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 리포트 정도로만 이렇게 보고 관리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문서 안에는 법적인 요구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네. 고객과의 계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 프로젝트의 산출물도 문서로 존재하고 회사의 어떤 사주적 가치라든지 업무 참조, 사후에 이제 업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다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서를 잘 관리해야지만 기업의 경쟁력도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 같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문서 이제 공유하는 것이 예. 이제 되게 또 이제 PC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요. 그죠? PC 안에.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저 빙하가 나타내는 거는 기업의 데이터 양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회사가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의 문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나머지 90개는 다 개인 PC 안에 있더라라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보안이 아주 큰 이슈잖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저 보안 같은 경우에도 신문 기사가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철강,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되게 많은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보안 사고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요, 70% 이상의 보안 사고가 내부자에 의한 겁니다. 네. 제가 이직을 한다든지 퇴사할 때 내 PC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버리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PC 안에는 컨텐츠 저장 못하게 하자라는 게 네. 기본적인 또 하나의 사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관점, 예. 그다음에 공유 관점, 예. 그다음에 어떤 그 가치, 부가 가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통합문서 관리를 이제 우리가 도입 때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좀 프로세스를 짚어주시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일반적으로 문서 관리 문서 자체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가 생성될 때 이 문서를 어느 누가 작성했고 언제 뭐 등록을 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문서가 올라갈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등급이 매겨지게 돼 있는데 네. 외부에 오픈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팀에서만 공유해도 되는지 다 봐도 되는 건지 네.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저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검색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보존연회 끝나면 이것들을 계속 놔둘 건지 폐기할 건지 뭐 기록물 관리 시스템 넘길 건지 그런 식으로 일단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네. 식으로 구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PC에서 거의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예. 편하잖아요. 그죠? 예, 예. 자기가 익숙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든지 부가치가 올라가 있지만, 예, 예.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얼마나 그 개인의 어떤 편의성을 좀 예. 제공해주면서 이것이 도입되는 게 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좀 이따 제가 뭐 슬라이드에서 이제 실제 화면도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네. 요 문서 관리나 통합 문서 관리 시스템 자체는 변화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통합 문서 관리해야 되고 왜 네. 혁신적으로 문서 관리해야 되는지 그 임직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회사의 가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지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나도 편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합 문서 관리가 기업 내에서 예. 우리도 이제 페이스북 하듯이 예.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첫 번째 세션에서 UX 얘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 고객이나 파트너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바라는 게 네.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뭐 페이스북 같이 네. 이렇게 막 어플리케이션이 막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네. 향후에는 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다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다 문서 관리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맞습니다. 간에 예. 그런 것들 같이 비교하면서 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존의 통합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문서가 따라볼까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PC에서 하시게 되면은 네네. 그 원본 문서, 뭐 1메가면 1메가 이런 문서들이 다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네. PC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서를 첨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원본 문서 자체가 첨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메일에 그렇죠. 10메가짜리 10명한테 보내면 100메가가 날아다니는 그런 케이스가 돼 있는데 구축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PC에서 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PC에서는 문서를
저장하지 않게끔 저희가 네. 모듈을 설치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네. 문서가 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뭐 MS 워드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문서 저장소로 저장이 됩니다. 문서가 저장되면은 그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문서가 PC에서 ECM 쪽으로 저장될 때 ECM에서는 각각의 문서마다의 유니크한 URL을 생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 URL 자체는 문서마다 가지는 여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URL 자체는 문서마다 가지는 유일한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첨부를 할 때도 네. 과거에는 이메일에서 첨부 버튼 누르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내 PC에 있는 C 드라이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PC에 있는 C 드라이브가 보이는 게 아니고 네. ECM에 있는 분류 네. 체계가 보이게끔 되어져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첨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본 문서가 아니고 URL 링크 1KB짜리 URL 링크가 첨부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문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ECM에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네. 그 생성된 URL 자체가 첨부가 돼서 날아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 개별 주소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만의 유일한 주소가 있는 거죠. 사실 페이스북도 우리가 게시한 것들이 다 주소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죠? 유사한 개념이네요. 사실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전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들어도 뭔가 사실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예. 자, 한번 이거 화면인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심플하게 몇 개 화면만 좀 캡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고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저기 있는 폴더 자체는 C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가 아니고요. 네. ECM에 있는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게 윈도우 탐색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문서 이미 관리할 익숙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몇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환경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만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웹 버전으로도 똑같이 기능을 하지만 아.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지만 웹 버전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로도 이제 그쵸, 지원이 모바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ECM에 등록된 컨텐츠들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거 모바일 웹인가요? 모바일 앱인가요? 저건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예. 네. 그건 뭐 회사마다 다 자기 맞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통합 문서 관리 이렇게 한다면은 뭔가 회사의 어떤 업무 취하는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업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통합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좀 나아진 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서 공유 및 협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2B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네. 검색의 증가입니다. 검색을 하는 횟수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개인 PC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ECM 서버 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ECM에 가서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내 업무에 네.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담당자가 없어도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터한테 과거에는 리서치 자료를 하나 받으려면은 그 담당자 보통 며칠 있다 보내줍니다. 바쁘기 그렇죠. 때문에 뭐 네. 출장 가고 휴가 그렇죠. 가고. 네. 근데 지금은 그 담당자 PC 안에도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ECM에 가서 제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소셜처럼 기업 내도 예. 엔드엔으로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네.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예. 상당히 이런 건 바람직한. 맞습니다. 예. 물론 저런 수는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몇 번 뭐 모두부터 그 강조를 드렸지만 문서 보안이 네. 강화가 된다. 네. 대부분의 보안 사고가 내부자가 이직할 때, 퇴사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PC의 컨텐츠를 네. 저장을 마구물로 해가지고 일단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ECM에 이제 컨텐츠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등록했고, 누가 언제 그렇죠. 다운로드 받았고, 네네. 누가 권한이 없는데 보려고 트라이를 했고 이런 로그가 다 남는 거죠. 예. 모니터 트랜잭션에 대한.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문서 네.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경영자들은 이 포인트 때문에 예. 통합 문서 관리를 선호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보안이 큰 이슈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네네. 예. 그 세 번째 포인트는 유비쿼터스 업무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네. 제가 출장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그 PC 안에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VPN 외부에 쓰면 VPN이 되겠지만 VPN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ECM에 있는 컨텐츠들을 집에서나 아니면 출장 가서도 확인해보고 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예, 요 포인트는 되게 만족하시는 고객들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RL 기반의 문서 유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즈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A란 문서가 있으면은 그 이메일이나 결제도 올리고 뭐 KM이나 올리고 그룹이어도 올리고 EP에도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 되게 중복적으로 많이 올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그리고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도 쉽지 않고요. 맞습니다. 원본이 어느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투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메일이나 뭐 KMS 이런데 문서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ECM에 등록을 한 다음에 URL로 첨부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도 부하를 덜 받고요. 그리고 원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CM에 있는 게 그렇죠.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본 관리도 가능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인사 이동 시에 문서 인수 인계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란 투비를 보시게 되면 A란 팀장님이 B란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PC를 들고 가시기 때문에 네. 그 PC 안에는 A란 팀장님이 A란 팀에서 했던 모든 결과물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C라는 분이 A란 팀의 팀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기존의 A란 팀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보통 1, 2개월, 2,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A란 팀장님이 B라는 팀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리고 C라는 분이 A란 팀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문서 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소유권을 변경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A 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롤 자체를 C라는 사람한테 할당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그 C라는 사람은 바로 A 팀장의 권한을 갖고 모든 문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겠죠. 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수인계 시에 상당히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되게 아주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예. 포함 설레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예전에 저도 이제 KM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KM 항상 솔루션 같은 거 구축을 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활성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솔루션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예. KM 같은 경우에 뭐 많이 구축하셨죠. 거의 예. 구축을 안 하신 그런 회사가 없는데 KM이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마일리지 제도를 주고 몇 네. 건을 올리면은 뭐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공유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네,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통합 문서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사적인 걸 못할 것 같은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C에 문서를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사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업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KM이 활성화 안 됐던 이유도 PC 안에 있던 어떤 쓸만한 것들이 다 PC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는 그런 쪽을 계속 혁신적으로 네. 끌어나가는 게 이런 네.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뭐 기대 효과가 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예, 예. 면에서. 예, 네. 예. 이건 실제 사례입니까? 예, 실제 사례입니다. 뭐 네. D사라고 돼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축 전하고 구축 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문서 협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저건 거의 뭐 1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사례입니까? 예, 국내 사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서 활용 빈도도 아무래도 공유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문서 자사나 기존에는 PC 안에 있던 것들이 다 ECM 서버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거의 100%, 99%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서를 획득하는 성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문서의 검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엔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뭐 뻔하니까 올라가 있는 그렇죠. 컨텐츠 그렇죠. 뻔하니까. 근데 네. 지금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어. 아 문서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검색 같은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이제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런 요새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예. 뭐 서버도 다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그 통합 문서 관리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예.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그 편의성 같은 것들은 사용자 익숙한 지금 소셜 같은 것이 익숙하니까 그런 예. 것들 그런 형태 좀 비스무리하게 좀 이렇게 한다면 예, 예. 그렇다면 상당히 활성화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문서 관리나 이 문서 관리 혁신 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 한 1단계, 2단계 그 사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만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뭐 요 다음 페이지도 나오지만,
컨텐츠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거는 중앙화시키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향후 발전 방향이 네.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포탈의 한 예지만 포탈이라고 하는 거는 싱글 뷰죠.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아놓은 내가 이제 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뷰에서 다 모아놓은 건데 네. 이런 포탈이나 협업 툴들을 통해 가지고 문서 관리도 같이 내 일정하고도 엮이고 내 네. 업무하고도 엮이고 내 어떤 그 워크플로우하고도 엮이고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엮여가지고 업무가 흘러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싱글 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거에 뭔가 사실 회사 문화라는 게 조직 문화라는 게 또 회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 맞습니다. 반문화도 있고 예, 예. 있는데 반문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거에 예. 뭔가 감성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가 제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아무리 좋게 저렇게 만들었는다 하더라도 네. 내가 들어가기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포인트, 뭐 저희가 뭐 소셜에 있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사용자가 느껴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이게 뭐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감성적인 측면도 녹아 들릴 수 있으면은 네. 훨씬 더 활성화를 그렇죠. 편하게 될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즘 이제 사내 문화라든지 예. 동아리 문화라든지 예, 예. 어떤 이런 것들을 진짜 좀 활성화시키고 맞습니다. 뭔가 해주고 한다면은 예. 의외로 되게 재밌을 맞습니다. 수 있겠다. 예. 네. 그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짜 협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고민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문서를 올려놓고 뭐 체크아웃 체크인 같은 거에서 버전 관리하고 뭐 이런 게 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협업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오픈시켜 놓고 여러 명이 온라인을 접근해 가지고 같이 뭐 코멘트를 단다든지 네. 같이 메시징을 한다든지 동시에 열어놓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면을 할 수 있는 게요. 예. 그래서 사장님하고 사실 일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요. 예. 사장님하고 들어온 말단 신입이랑 예.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예. 사장님이 뭐 했는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예, 예. 이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면 이 신입사원의 이름도 나오고 예. 사장님이 거기다가 야 너 정말 잘했다. 예, 예. 한번 좋아요 눌러주고. 맞습니다. 이게 감성이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아이디어 좋네요. 그러면 확 벌써 달라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이나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보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반드시 녹아 네. 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그 현대기아차 예, 그 신문 기사에 예, 예, VDI로 가려다가 예. 통합문서관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사실 VDI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예, 건데 예. 그렇다면 뭐꼭 VDI를 하지 않고 통합문서관리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VDI는 또 뭐냐 또 이럴 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VDI 같은 경우 절대로 나쁜 솔루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네트워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버 한 대에 30명의 유저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000명이면은 몇백 대, 몇천 대 서버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VDI만한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제 PC에 아무것도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 구현할 때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VDI 케이스는 뭐 팀별로 내지 하나의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일단 조그맣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네. 출장자를 위한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네. 뭐 서버 한 대에서 100명을 뭐 관리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의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면이 있어야지 고객이 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통합문서 관리는 이제 VDI를 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면 통합문서 관리로 먼저 하고 네. VDI를 정말 필요한 부분 먼저 좀 적용하고 같이 맞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하다가 예. 이제 나중에 다 시대를 되면- 봐서 이제 같이 뭔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제일 좋은 거는 VDI가 보안을 맡고 문서 공유증 ECM을 맡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주 네. 퍼펙트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진행하면서 아주 야 기업 문화 이렇게 바뀐다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저도 참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요즘.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먼저 저희가 답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 적용하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홍성우님,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폐기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유출 보안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필요성이 엄청 커지니까 예, 예.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폐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문서 같은 거 등록하실 때 보존 연한을 두고 이제 가시는데 보존 연한이 끝난 문서를 하더라도 네. 또 관리해줘야 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폐기를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삭제할 건지 아니면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갈 건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네.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주위에서 네. 뭐 본인의 회사가 아니겠지만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금액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건이 유출되면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을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예. 자, 차윤주님 그 발표자는 나중에 토크아이티.tv에 한 일주일 전 뒤쯤에 가시면 다시 보기 하고 발표자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곽동 선생님 이메일 어디서 알려주셨습니까? eric.quak입니다. eric.kwak. 예. 네. 자, 여러분 곽동호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보다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성님, ECM이 최근 들어 콘텐츠 관리보다는 문서 중앙화나 자산화 차원에서 많이 접근한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다음에 3단계를 걸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단순 문서 관리 시스템을 ECM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예. 그리고 나서 문서 중앙화를 적용하고 예. SBC 등 가상화를 이용한 모바일 환경을 구축한다. 예.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모바일 환경 구축 시에 그룹 인트라넷망에 있는 ECM 문서를 네. 외부 환경에서 접속하여 보고자 할 때 예. 문서 보안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지 예. 궁금합니다. 야, 요것만 말해도 1시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인 문서 관리 시스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어떠냐면요. 기본적인 거를 하고 나서 어차피 문서 중앙화를 가신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파일럿 형태로 문서 중앙화를 한번 팀별로 뭐 50명이나 100명 규모로 해가지고 아니면 더 적게 하시더라도 문서 중앙화를 한번 먼저 자그맣게라도 시작하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문서 중앙화라는 게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파일럿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도출이 됩니다. 그게 기술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내부 문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이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그맣게라도 파일럿 형태로 문서 중앙화를 적용하시고 SBC하고 VDI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구축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등록할 때 이게 물론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볼 때 제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 보여드려서는 안 되고요. 문서를 등록할 때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일반 공개라고 된 어떤 태깅이 된 것들에 대해서만 모바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바일이면 제가 어디 가서든 뭐 경쟁사 가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만 모바일로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구현하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비님은 문서 관리 웹 포털 화면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예. 해주셨고요. 류성민님, 공기업인데 폐기 시 절차 같은 것은 있나요? 일단 그 기업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문서에 대한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리거든요. 어느 공기업에서는 그래서 이거 고객하고 사인한 거는 뭐 영구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기에 대한 절차 자체는 각 기업에 있는 그 폐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현성님, 이분은 뭐 이거에 거의 목말라신 분 같은데 질문이. URL 기반의 문서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 또는 사회에서 문서 작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변화 관리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회에서 안 된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문서를 결제를 통해 다운받아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변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루션 검토를 하다 보니 다른 솔루션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업한 문서를 온라인이 되면 자동으로 서버에 올려주거나 하는 기능이 있던데 예. 오라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되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외에 나갈 때 일반적으로 반출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뭐냐면은 PC는 저장 못하지만 제가 반출 그 프로세스 태워가지고 팀장님이 승인하게 되면은 뭐 하드디스크에 1기가라도 네.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트롤 되게 되면은 제 PC 그 1기가라는 곳에는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고 네. 거기서 한 이력들은 또 PC 컴포넌트 쪽에서 다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온라인을
회사에 돌아오셔가지고 온라인 시키게 되면은 컨텐츠도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되지만 이력 같은 것들도 이제 동기화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김동규님, 오라클 웹센터를 도입할 때 서버, 스토리지 등 별도 하드웨어 도입 없이 기존 비전 자료 관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활용이 가능한가요? 필수적이라면 대략 사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일단은 웹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버가 있으시면은 서버나 스토리지 공간이 남는 게 있으시면요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뭐 여유가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신규로 도입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멈추는 순간 그렇죠. 제가 모든 업무가 회사가 멈추는 거죠. 예, 사무 작업 못 합니다. URL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버가 좀 여유가 있다. 많이 여유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새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이징 하셔가지고 구입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PC에 있던 컨텐츠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현재 가지고 계신 시스템보다는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네요. 예. 네. 사양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예. 이런 건 나중에 이메일로 좀 더 자세히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완수님, 통합 문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체계화해서 분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료 분류 관리를 효율적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업무별 분류, 고객, 부서 뭐 예.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그 분류 체계를 만드는 거 시스템의 솔루션에서 분류 체계 만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분류 체계 컨설팅을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프로세스 분류를 나눠야 되는지, 네. 업무별로 해야 되는지, 멀티 분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기존에 있던 어떤 분류 체계라든지 문서 같은 것들 분석하신 다음에 그 분류 체계를 잡는 컨설팅을 보통 한두 달 정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문서가 마지막에 저장되는 제 집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네. 분류 체계 체계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분류 체계 뎁스 자체는 그렇게 깊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용자들이 네. 3단계 이상은 안 가시거든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단계 정도로 구축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홍현민님, ECM의 이론적인 사항을 들어도 보니까 참 좋은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인프라, 문화적 요소, 솔루션의 완성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루션을 제공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컨설팅을 상세 수준에서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라클 컨설팅 서비스에 웹센터 문서 관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PM 같은 걸 맡아서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꽤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 다 들어가서 하지 못하고 뭐 외국 컨설팅 펌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분류 체계 해준 컨설팅 펌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컨설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해주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2주나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퀵 어세스먼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 네.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이따 아까 이메일 주소로 좀 예. 요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근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EDMS라든지 그런 거 처음 구축할 비용도 꽤 들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비용은 일단은 맨 처음에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뭐 개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경험이 웬만치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가 개발해놓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대부분 한 70%, 70%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고 7부터 시작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축 뭐 맨먼스라든지 솔루션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줄 수 있는 방법 네.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현주님, KMS를 재구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울러 기존 그룹에도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그룹의 화면 단위로 저장된 문서, 첨부된 문서에 대하여서 ECM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손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마이그레이션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컨텐츠에 대한 위치 정보만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작성자가 누구고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그 문서와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건 DB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컨텐츠가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어디에 저장돼 있고 파일 서버 어디에 저장돼 있고 네. 메타데이터의 다큐멘트 아이디가 어떤 건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건 이제 모듈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네. 모듈을 개발해가지고 긁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김봉수님, 문서 중앙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을 시에 기존에 있던 문서에 대한 중요도 및 보안 레벨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정하고 이 정책에 맞춰서 분류하는 작업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문서 분류 체계라든지 아니면 보안 레벨 같은 거를 잡는 컨설팅 펌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하면 한 달에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컨설팅이라는 게 어차피 문서 보고 인터뷰하고 나온 거 정리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큰 데는 한 2달 정도라고 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세호님, 이건 좀 오라클 최근 관련 이런 분야 M&A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김종환님, 요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많은데 이 솔루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검출 기능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컨텐츠 안에 문서 안에 그런 주민번호가 있냐라는 것들은 어차피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이 검색 엔진이 인덱싱 할 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검색 엔진이 어차피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대해서 인덱싱 작업을 하는데 인덱싱 하면서 그 패턴에 맞는 것들은 여기 주민번호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무슨 번호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마다 끄집어낼 수 있고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동규님, 타사에서도 최근 이런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라클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타사에서도 뭐 ECM이다 문서관리다 국산도 있고 국산 솔루션도 있고 외산 벤더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만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투비에 대한 아까 향후 발전 방향을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활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 통해서 활용하시면 돼요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활용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포탈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서를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뭐 분석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오라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문서 관리 혁신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김현성님, 협업 기능이 MS 오피스 문서를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MS사, ECM 솔루션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라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그 MS에 보시면 쉐어포인트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오픈 시켜놓고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 하죠. 네, 오늘 너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4시부터요. 4시부터는 세 번째 세션 4시부터는 우리가 국내적으로나 해외나 이제 어떤 사업장이 분산돼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오늘은 다 데이터 얘기하나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합 관리할 건지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동기화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또 분산 배치시킬 건지 이런 것들, 이런 복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은 나가셔야 됩니다.